아파트 1.0 시대는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던 시대이고 2.0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의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하고 상품으로서의 아파트가 출현하고 등수가 매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 시대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도시로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고 이들에게 집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아파트가 출현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집이 필요했던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공동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가까운 나라를 예를 들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비슷한 환경과 조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대량으로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겠죠. 발전의 추이를 보면 양상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이미 근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고 끝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럽은 아파트, 즉 건설업이 경제산업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유럽에서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었지 그 자체가 경제산업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산업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사회정책으로서의 다뤄지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건설업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죠. 경제를 부흥하거나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필요했었고 건설업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아파트 산업이 점점 더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을 짚어보면 아파트 1.0 시대는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던 시대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내수산업 위주로 커나가던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산업이 2.0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집을 공급받는다라는 측면보다도 집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의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하고 상품으로서의 아파트가 출현하고 그게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아파트라는 것은 상품, 즉 자산으로서의 아파트가 집의 의미, 집의 가치, 집의 효용을 한참 밀어내고 아주 큰 비중으로서 아파트의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곧 집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 안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법적인 용어라든가 규정을 떠나서 삶의 양식이라든가 양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이 가능하고 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집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작동하고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2.0 시대를 거쳐오면서 집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치로서의 아파트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달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라든가 생각들은 다 이루지 못하고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치면 입맛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쩐지 등수가 매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소리내어 다 말하지 않지만 어쩐지 1위부터 50위, 100위까지 순위가 쫙 먹여져 있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위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 생활에도 우리 삶에도 등수라는 게 가능할까요? 좋은 삶이 있고 나쁜 삶이 있어서 이거는 100점짜리 삶이고 저거는 50점짜리 삶이야 라고 등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2.0이 풀지 못한 과제는 어쩌면 2.0이 쌓아가고 있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생활의 의미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다양한 삶이 어떤 나만의 삶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고민들이 최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는 것, 그 2.0 시대가 풀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3.0은 함께 살아가되 나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는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존중이 있는 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고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집단 안에서의 나만 생각하기보다도 나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배려, 스스로에 대한 배려, 생각들, 느낌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묶여서 우리라고 하는 색이 다른 모습의 집단, 아파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3.0이라는 시대가 나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생각들로 출발한다는 게 이기적인 것을 만들자, 이기적인 공간과 집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해왔던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가치관들이 반영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그런 집을 우리가 3.0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3.0 시대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결론으로서의 3.0은 우리를 향해 갑니다. 우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으로서의 나는 있어야겠지만, 그게 나만을 위한 집, 나 혼자만을 위한 공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라 하면, 저는 이 아파트 혹은 이 도시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요, 2050년이 되면 서울의 인구가 81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현재 인구가 930만 명입니다. 지금보다 12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120만 명이면 대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많은 인구가 서울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 줄어드는 서울에서 어떤 동네는 줄어드는 서울시와 함께 같이 쪼그라들게 될까요? 저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혼자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으로 이 도시를 유지하거나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서울의 줄어드는 인구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버텨낼 수 있거나 살아갈 수 있는 집들은 우리의 힘, 집단의 힘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이 이루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집,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부터 만들어지는 커먼즈라는 아파트에서, 즉 아파트 3.0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공동체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면 너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집단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과 의심들을 먼저 받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게요, 이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커먼즈이자 3.0을 얘기하는 것이지, 봉사와 희생이 있는 커먼즈를 뜻하지 않아요. 참여와 보상이 있는 커먼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꺼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것만 해도 구체적인 실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게 하나의 3.0을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는 집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경력이 단절돼도 괜찮아, 연세가 좀 있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집이라서 늘 괜찮다라고, 괜찮음을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살면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괜찮다고 위로받고 진짜로 괜찮아질 수 있는 집이 될 겁니다. 괜찮아 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커뮤니티의 참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